안녕하세요, 세심한 곰순입니다. 며칠 전 작업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싱 슈즈. 첫 영상에서 소개했던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주세요를 보시고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신 후 제작하고자 하는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레이싱 슈즈는 약 10년 전 구매했으며 딱 한 번 신으셨다고 합니다. 의뢰분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카레이싱. 스포츠카를 구매한 후 기회가 생겨 인제 스피디움에서 트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완전히 헬.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고 그 후로 다시는 레이싱 슈즈를 신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카레이싱을 기억하고 싶어 한 번 신은 레이싱 슈즈로 키케이스 제작을 의뢰하셨습니다. 잉? 그런데 제조국이 투니시아? 전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창에 검색해보니 튀니지, 스펠링이 투니시아인데 왜 튀니지라 읽은 걸까요? 녹색 창에서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투니시아, 영국식 발음은 튀니지아. 그래도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이제 구조와 소재를 확인했으니 키케이스 제작을 위해 신발 분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키케이스 제작의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신발 분해 작업이라는 것을. 왜 가장 큰 난관이었는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신발 분해를 위해 열을 가해봤지만 워낙 단단하게 본딩되어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조금씩 접착 부위를 분리한 후 칼로 작업하기 힘든 부분은 구드칼로 분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분리된 신발, 작업 매트에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분리 작업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싱 슈즈는 일반 신발에 비해 가벼우면서 발에 딱 밀착시키기 위해 얇은 스펀지를 신발 전체에 넣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스펀지가 오랜 시간에 모두 부식되어 가루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펀지가 아닌 본드를 머금고 있어 약간 찐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용할 부분과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해 줍니다. 발을 잡아주는 데 사용되었던 덮개는 핸드 스트랩으로 제작하기 위해 뒷면의 벨크로까지 전부 제거합니다. 의뢰자분의 차량은 랜드로버. 스마트키에 맞는 키케이스 패턴을 사용할 부분을 정하기 위해 아크릴로 준비해줍니다. 사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어떻게 디자인할지 결정합니다. 투명 아크릴 패턴을 사용해보세요. 리폼에 있어 디자인 결정이 정말 쉬워집니다. 스트랩을 제작하기 위해 사이즈를 확인하고 반으로 접었을 때 모습과 로고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사용할 부분이 결정되면 뒷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은색 펜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가재다는 가위로 대충 잘라줘도 됩니다. 그렇다고 은색선이 민망하게 다른 곳을 자르면 안 됩니다.
킥케이스 뒷면은 레이싱 슈즈의 브랜드 로고 및 각종 마크가 있는 신발 혓바닥을 사용할 계획으로 뒷면의 안감 및 내부를 정리해줍니다. 다시 스폰지 가루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혓바닥을 정리하다 보니 가운데 절개선이 있고 스티치는 두 줄로 되어 있어 원단 겹치는 부분이 지저분했습니다. 절개가 있던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부착해 줍니다. 정리가 끝난 원단은 한 줄의 스티치로 바꿔줍니다. 사실 전 원단이 샤무드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딱 샤무드였거든요. 기모도 거의 없고. 그런데 원단이 두꺼워 겹치는 부분을 부분 PR하려고 하니 원단이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원단이 스웨이드 계열인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웨이드가 아닌 레이싱 슈즈에 맞게 제작된 스웨이드였습니다. 정리가 된 원단에 사용할 부분을 확인 후 가재단을 해줍니다. 버튼이 있는 전면에 사용할 스웨이드는 원단 3개가 겹쳐 있어 뒷면 정리를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케이스의 앞면이 되는 신발의 아코 부분은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 측면에 절개선을 만들어줍니다. 겉감이 부드러운 스웨이드여서 보강제를 사용해 고시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겉감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보강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감은 고시감이 있는 국내산 소가죽 중 FG를 사용합니다. 가죽의 음면이 있는 부분을 케이스와 접촉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가죽 염료로 인해 차키에 달라붙을 수 있어 양면으로 PR을 진행합니다. 스트랩은 손에 자주 닿기 때문에 안감으로 극세사 원단을 사용하고 보강제를 사용해 고시감을 올려줍니다. 킥케이스와 금속고리를 연결해주는 가죽고리는 스웨이드로 할 경우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게 거의 100%이기 때문에 색상이 비슷한 이태리 베지터블 가죽인 미네르바 복스로 제작해줍니다. 준비된 모든 원단과 가죽을 서로 붙여줍니다. 스웨이드는 너무 강한 힘으로 롤링을 할 경우 원단이 늘어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롤링을 해줍니다. 스웨이드가 부드러워 측면이 커팅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재단을 진행합니다. 버튼을 표시해주는 불박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지지 않도록 버튼의 위치가 보일 듯 말 듯한 강도로 각인을 진행합니다. 가죽고리가 연결되는 작은 홀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 엣지코트를 발라줍니다. 작은 구멍에 엣지코트가 건조된 후 케이스의 앞과 뒤를 붙여줍니다. 전 이번에 미싱 바늘이 케이스에 닿는 순간 스티치가 끝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투명 엣지코트를 바르고 건조하고를 3번 반복한 후 샌드페이퍼로 정리를 해줍니다. 컬러 엣지코트를 바른 후 스웨이드 기모가 까끌까끌하게 된 것을 가장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정리해줍니다. 컬러 엣지코트 작업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조립을 위해 스트랩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드디어 조립의 시간. 아령 장식은 나사 방식이기 때문에 돌려서 잠그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아령 장식 체결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꽉 잠궈주세요. 조금이라도 덜 잠그면 사용 중 나사가 풀려 아령 장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트랩까지 걸어주고 나면 랜드로버 레이싱 슈즈 키케이스 완성입니다. 이제 스포츠카는 젊은 날의 버킷리스트로 남겨놓고 편하게 SUV를 타고 계시다는 의뢰자분, 소중한 기억을 또 다른 추억으로 기록할 수 있게 의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심한 곰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